김성환의 시사야. 아마존의 산불이 발생해 3주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는데요. 산불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계인면 시간에는 아마존 화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뉴스를 다 꿰고 계시는 분입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마존으로 한번 오늘 또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아마존 하면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뭐 다큐멘터리나 뭐나 많이 봐가지고 다 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네. 대체 아마존은 얼마나 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마존 열대우림이 브라질을 비롯해서요. 볼리비아에도 있고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이렇게 남미 8개국에 걸쳐져 있습니다. 네. 전체 넓이가요. 75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 네.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75배. 그러니까 70.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75배나 더 넓은 네. 뭐 거의 대륙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구 생물종의 3분의 1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의 허파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닐 정도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그런데 농업화,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매년 17만 제곱킬로미터씩 열대림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브라질이 아마존 열대우림 중에 한 64%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존 하면은 브라질을 이제 빨리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지금 대통령인 보우소나루 정부가 숲을 허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아마존 열대림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산불은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22일에서 23일 이틀 동안에만 1663건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아마존에서 동시에 1600건이 그렇습니다. 넘는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15일에서 20일 동안에는 새로 포착된 산불만 9,500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아마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3만 9천여 건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77%나 늘어났는데요. 이걸 브라질 전역으로 확대해보면 산불이 7만 4천여 건 발생했거든요. 지난해보다 84%가 늘어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 인공위성으로도 이게 포착이 될 정도거든요. 네. 이 목초지하고 경작지 개척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농부들이 불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존 인접 지역으로도 화재가 지금 번져가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2,700km 떨어진 곳이 상파울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데 여기까지 시커먼 연기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인근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앓는 주민이 늘어났고요. 지금 연기가 뒤덮고 이렇게 화재가 계속되면서 이게 섞여서 검게 변한 빗물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지금 화재 때문에 1분당 축구장 1.5배 면적의 열대우림이 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아, 이게 지금 동시에 이렇게 1600곳 이상의 화재, 이것도 작은 것도 아닐 텐데 네네, 그런 산불이 발생하면 이게 과연 끌 수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어떤 기후적인 영향인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요. 지금 가장 크게 그 지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부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그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던데. 1월 1일에 취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 환경보호구역 지정 기준도 완화하고요. 환경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금을 감면하고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 있는 광산을 개발하는 걸 허용하고 뭐 이런 규제 완화 정책, 개발 계획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 후 6개월 동안 아마존의 열대우림 면적이 한 3,440제곱킬로미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앞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환경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던데요. 별명이 아마존을 불태우는 네로 황제. 별명이 아마존을 불태우는 네로 황제요? 네. 오죽하면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불을 빨리 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병력을 투입을 했어요. 한 4만여 명을 24일부터 투입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군병력을 많이 투입해서 환불도 끄고 일단 굉장히 많은 항공수를 이제 투입을 해서 불을 끄는 그런 항공기를 지금 하는 정책을 많이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G7도 우려를 하면서 지금 회의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남미 국가들의 2천만 유로 한 2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주로 화재 진압용 항공기를 지원하는 데 이 돈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우려가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뭐 좀 버티기를 한다 그럴까요? 뭐 그러는 바람에 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경제를 제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극우 성향의 대통령이고요. 브라질의 트럼프, 열대의 트럼프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이 환경 정책이 국가를 질식시키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농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특히 원주민의 땅이 비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주민을 위해 정해뒀던 숲의 경계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처럼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고요. 지금 무엇보다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 사업을 강행하는 데 충실하게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열대우림에 다리랑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브라질 남북을 종단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걸 열대우림 지역까지 넓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림도 환경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죠. 이렇게 개발 정책을 하니까 산불 나는 것도 사실상 뭐 방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네네. 지금 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보다 못해서 네. 뭐 남미 공동시장과 자유무역 협정도 뭐 체결하는 거 이거 네. 비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EU랑 남미 공동시장이 6월 28일에 FTA 협상을 타결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EU가 내세운 조건이 브라질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한 건데 기후변화 협정이 2030년까지 아마존을 파괴하는 불법 벌목을 완전 종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이거를 준수해라라고 하면서 FTA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계속 아마존 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큰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러게요. 예전하고 비교해서 뭐 별게 아닌데 왜 그러지? 약간 이렇게 얘기도 하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날에도 코미디 쇼도 보러 가고 그래서 좀 아니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지금 협상을 타결을 하긴 했는데 이걸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협상을 비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보우소나루 정부가 약간 급한 불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끄기 위해서 갑자기 군병력도 투입하고 약간 움직이는 이제 모습을 좀 안 되겠다. 네, 뭐 이런 보이고 생각을 있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존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마존 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럽 쪽에서 우리 그 기금에 참여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존 기금을 이제 내왔었는데 지금 기획한 기부금이 올해만 한 404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걸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15일에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정부가 이 기금 사용을 삼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계획 등에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노르웨이는 그렇게 쓰라고 우리가 주는 준 건 기금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맞서다가 결국 올해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독일도 아마존 보호를 위한 투자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는데 한 48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브라질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의문이 해소돼야 우리가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그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길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뭐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인물이길래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는 겁니까?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대통령이고요. 네. 이전 정부가 경제를 굉장히 망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브라질 국민들이 브라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타개하는 방법을 내가 내세우겠다라면서 극우적인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 실시된 대선에서 굉장히 이 대통령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내세운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는 아마존은 브라질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마존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아마존은 지구에 협하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아마존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네. 뭐 거목들을 그냥 막 벌목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막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광산도 개발하고요. 네,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여기서 펴고 있는 거죠.
그럼 브라질 경제가 얼마나 안 좋길래 지금 아마존을 훼손하는 대안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 2000년대만 해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때 세계 8위 경제대국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는데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로 성장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실업률도 치솟았고 네. IMF가 지난달에 올해 브라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0.8%로 낮췄는데 중남미 국가가 다 낮아지긴 했는데 특히 브라질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근데 소고기 산업이 이번 아마존 화재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브라질이요.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이에요.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수출국이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네. 그렇답니다. 세계 소고기 수출량의 한 20%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164만 톤을 수출했는데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어요. 한 8조 원어치를 수출을 한 건데 중국이 최대 수입 국가입니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걸 팔아야 되니까 아마존 산불이 그냥 발생한 게 아니라 가축을 키우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목축업자들이 산에 불을 질러서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걸 눈 감아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대통령 뒤에 이익 육류 단체가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아마존에서 숲이 사라진 곳의 65%가 방목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농지를 만드는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농지도 만들고 있죠. 그럼 거기 농지에는 어떤 걸 심는 거예요? 콩인데요. 왜냐하면 소가 가장 많이 먹는 사료가 또 콩이거든요. 그 소들을 먹이기 위해서 콩을 또 이제 뭐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목초지, 소를 이제 방목하기 위한 목초지, 콩을 심기 위한 밭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산불을 일부러 이제 농민들이 낸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해 콩 수출 규모가 8,330만 톤이었어요. 그 전년보다 22% 이상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브라질산 콩도 중국으로 지금 가장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미국에서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했거든요. 근데 무역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미중 간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대한 관세를 25% 이상 올렸거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반발했잖아요. 마찰이 빚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워낙 3천에서 4천만 톤을 미국에서 수입했는데 이 수입하는 곳을 브라질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작년부터 7,100만 톤을 브라질에서 수입을 해버렸어요. 이제 이게 2014년 한 해 동안 브라질이 전체 콩 수출한 양과 맞먹는 양이 중국으로 1년 동안 갑자기 수출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 무역 전쟁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남미에서 농산물 수입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농민들이 점점 이렇게 아마존 열대우림을 태워서 콩을 재배하는 경작지로 만들려는 그런 경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다는 게 또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광산 개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2005년부터 10년 동안에 사라진 아마존 열대우림의 한 9.2%에 해당하는 곳이 광산 개발로 파괴된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작년까지 개발 중인 광산이 5천여 곳이 넘었는데요. 대부분 불법 벌목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고요. 지금 원주민 보호구역의 3분의 1 정도가 광산 개발 허용 정책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치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벌금도 부과 안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니까 벌금을 낮추기도 하고 유예해주기도 하고 그걸 완화하는 정책을 보우수나루 정부가 펴고 그러니까 사실상 있거든요. 조장하는 거 아니냐. 20% 이상 지금 거의 30% 가까이 벌금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우리 프로그램 이 코너 이제 시작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마존을 세계 호파라고 불렀잖아요. 뭐 아까 이제 우리 남한 면적의 75배. 75배라고 얘기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존 산불이 아마존의 원시림이 이렇게 타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남미의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88년 이후에 작년까지 이제 우리나라 면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남한 면적의 7.8배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브라질을 포함해서 이게 남미의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중남미 곳곳에서 이 자연재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는 면적들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도 산불이 발생했거든요. 서울 면적의 15배가 넘는 규모의 산림이 사라졌고요. 칠레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멕시코도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열대우림의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런 기후변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가 되면 네. 뭐 주변 지역도 주변 지역이지만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대학들이 공동 연구를 해봤는데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때문에 이 지역 평균 기온이 0.38도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되면 2050년까지 평균 기온이 1.45도씨가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 야생동물기금은 이 기온이 3도씨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경고를 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생물종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곳이 아마존인데 생물의 다양성 훼손은 물론이고요. 질병 확산, 전력이나 식수 부족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마존에 환불이 나거나 아니면 살림을 개발하거나 광산을 만들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피해가 커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 안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디오들은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위를 많이 벌이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니까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믿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디오가 300여 개 부족의 9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마존을 비롯해서 국토의 13% 면적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마존 개발이 진행되면서 벌목업자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원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의 경우에 원주민이 한 110명 정도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지난달에는 금광을 개발하는 업자들이 한 원주민 보호구역을 습격해서 원주민 지도자를 총기로 살해하고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은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지금 처음 발생을 했는데 지금 보우소나르 대통령의 뭐 지원 아닌 지원에 힘입어서 이런 개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앞으로 원주민하고 개발업자 사이의 유혈 충돌은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도 뭐 살해되는 일도 있었다고요? 지금 영국 환경단체 글로벌 위트니스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2002년 이후에 브라질에서 활동하다가 살해된 환경운동가가 최소 653명이 달한다. 653명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왜냐하면 위험한 국가들이 물론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항상 1위에 오르는 국가가 브라질입니다. 왜냐하면 대두를 생산하는 곡물 생산업자들 간에서 자주 충돌이 발생하고 있대요. 이 환경운동가들은 숲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한 유엔이 경고를 내리면서 큰 위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 거의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브라질에서 워낙 그 총기 사고도 많고요. 좀 폭력단에 의한 사고도 많고 좀 치안이 불안해서 사실 우리가 올림픽 할 때도 치안이 불안해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대도시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숲에 들어가도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브라질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라는 게 국민 여론을 아무래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소나루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뭐라도 좀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경제 발전은 물론 찬성을 하는데 지금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광산 개발 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8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찬성은 14%에 그쳤습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벌어지는 채광 활동이라든가 외국 광산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건 정말 전 세계가 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거든요. 좀 기후온난화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으로서는 지구온난화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대 우리 아마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아마존이 산불이 심각한 곳은 아니었는데 기후 변화가 좀 일어나면서 전보다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도 훨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뭐 기후 변화랑 산불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입증하기 어렵고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겠지만 이 고온 현상이 산불이 대형화된다든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든가 이거는 부추긴다라고 실제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불이 많이 나면 빈 땅이 더 생기잖아요. 네.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없어지니까 땅이 더 데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이제 녹아버리면 이게 정말 심각한데 탄소랑 메탄까지 방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은 더 더지고 화재 발생률은 더 높아지고 지금 우리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렇게 경고한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참 걱정되네요. 이게 요즘 뭐 우리 방금 전에 이제 아마존 이 화재 난 게 미중 무역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다 네네. 이런 얘기까지 또 연결이 되는 걸 보면 네. 우리는 분명히 전 세계에 연결이 돼 있는 네트워크 돼 속에 있죠. 사는 거 아닌가 네네. 싶은데 브라질 정부가 뭔가 좀 해결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브라질 정부도 생각을 그렇고 하네요. 전 세계가 같이 나서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허파잖아요. 네, 그러게요. 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브라질 산불과 관련해서 세계의 이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